안녕하세요. 리뷰어저입니다. JTBC가 야심차게 준비한 10주년 특별기획 시지프스 2회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첫 주 차이니만큼 세계관 설명이나 인물 설명으로 인해 약간 지루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떡밥 공개로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마음은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타임슬립이나 평행세계를 다룬 장르물이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던 것 같네요. 2회는 태술이 점점 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점점 알 수 없는 세력과 상황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딱히 스토리상 진행이 없었던 오늘은 시지프스가 뿌리고 있는 시그마라는 떡밥에 대해 열심히 뇌피셜을 뿌려볼까 합니다. 제가 시그마에 대한 뇌피셜을 돌리게 된 계기는 바로 서해의 메모장이 시작이었습니다. 1회 리뷰에서 저는 강서해가 과거로 온 것이 처음이 아니고 미래와 한태수를 구하기 위해 반복적인 삶을 산다고 했죠. 그리고 그 증거로 낡아져 버린 메모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역시나 한태술이 발견한 형의 사진기 속 필름에는 강서해와 한태술이 결혼했던 기록이 담긴 사진이 있었죠. 제가 진짜 저보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한태술이 비행기 사고 받았던 응원 편지도 떡밥이 아니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보낸 결혼하고 싶다는 편지 역시 2012년생인 강서해와 결혼하게 될 거란 떡밥이 맞았네요. 자, 그럼 이제 확실해진 건 시지프스의 세계관이 시간적 개념에 따른 멀티버스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벤져스 멤버들이 현재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인피니티 스톤을 이용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1번 서해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1번 과거로 왔었고 거기서 1번 한태수를 만났을 때는 두 사람은 결혼까지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회상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1번 강서해는 결혼식 날 괴한들에 의해 죽게 되고 1번 서해가 갖고 있던 메모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 당시 8살이었던 2번 서해에게 전해지는 모습도 등장하겠죠. 그리고 그 메모장을 받은 2번 서해가 한태수를 구하면 미래를 구할 수 있다는 메모를 따라서 다시 타임워프 2번 과거로 오게 된 후 지금의 2번 한태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뭔가 감이 확 오시죠? 1번 서해는 죽고 2번 서해가 다시 과거로 왔다는 건 서해가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2번 태술 역시 결혼식장에서 1번 서해를 잃었던 1번 태술이 남아있겠죠. 저는 아마도 이 1번 태술이 2번 태술을 노리는 시그마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이해하기 쉽게 1번, 2번 두 단계로 나눴지만 아마도 그보다 더 반복되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1번 한태술이 이 시그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련, 후회, 죄책감입니다. 2번 과거에서 한태술은 10년 전 죽은 형 때문에 환영을 보고 정신과약에 중독될 정도로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입버릇처럼 형을 만나고 싶다, 형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한태술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 성격을 만약 1번 한태술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의 결혼식 날 그것도 눈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까지 봤다면 당연히 2번 한태술의 미련보다 더 큰 미련이 생겼을 테고 이 여자를 구하고 싶단 마음이 업로더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1번 한태술이 업로더를 개발한 직후 그것을 통해 세상을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조직이 생겼고 그들은 늘 한태술보다 한 발 먼저 과거로 가 계속적으로 서해를 죽이면서 그 과거 속의 한태술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업로더를 개발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한태술은 강서해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 메모장을 통해 정보를 쌓아가는 것처럼 그도 자신만의 정보들을 모으게 되고 결국 서해가 죽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이 발명한 업로더 때문이란 걸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서해를 살리는 방법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 과거로 갈 수 있는 업로더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태술을 죽이려는 시그마라는 조직은 태술의 업로더 개발을 저지하려는 또 다른 태술이라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단속국의 정체는 표면적으로는 미리국자들을 잡는 조직이지만 아마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태술의 업로더 개발을 막기 위해 나타나는 시그마들을 잡기 위한 조직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업로더를 통해 세상을 장악하려는 조직이 한태술이 계속 업로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몇 번의 과거를 통해 깨닫고 대비책으로 만든 조직인 거죠. 결국 한태술을 중심으로 업로더 개발을 막기 위한 시그마, 그리고 시그마를 막고 업로더를 계속 만들어내는 단속국이 속한 조직, 이 두 조직 간의 싸움이 시지프스의 큰 틀이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불러온 전쟁 또한 두 조직 간 몇 번의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살짝 정체를 드러낸 시그마의 떡밥을 보면
그들은 한태술의 펜트하우스에 잠입해 형을 찾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놨죠. 왜 굳이 형을 찾지 말란 메시지였을까요? 시그마가 1번 한태술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그의 목적은 한태술의 업로더 개발을 막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태술이 업로더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미련, 죄책감, 그래서 과거로 가고 싶단 마음이었죠. 아마도 시그마의 상대 조직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만약 시그마가 서해의 죽음을 막았을 때는 한태술이 아끼는 또 다른 누군가를 죽여 똑같은 상실감을 준 것이고, 그것이 한태술의 형 한태산이었던 적도 있는 것이죠. 결국 한태술은 서해를 잃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실감에 빠져 형의 죽음을 밝히려다가 업로더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거도 시그마는 겪어본 적이 있던 게 아닐까. 그렇게 현재 한태술이 또다시 형의 죽음을 따라가다 업로더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그마는 형을 찾지 말란 메시지를 남긴 것이겠죠. 그렇다면 혹시 한태술이 자주 보게 되고 볼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다시 형을 보고 싶어지게 만든 형의 환영도 한태술이 업로더를 개발하게끔 만들기 위한 상대 조직이 미래 기술로 만든 홀로그램식 환영일 가능성도 있을 듯 싶네요. 문득 오늘 예전 연구실에서 본 형의 환영이 조금 특이했던 걸 보면 미래 기술의 존재가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태술의 비서가 한태술의 집은 완전 철통 보안인데 어떻게 뚫었지? 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철통 보안인 만큼 한태술 본인에게는 그만큼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에 시그마가 한태술에서 비롯된 조직이라는 저의 뇌피셜에 힘을 주죠. 그러니까 결국 강서에는 강서의대로, 한태술은 한태술대로 둘은 정해진 결론을 바꾸기 위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며 노력해왔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고생하지 말고 시그마랑 강서해랑 힘을 합치면 안 될까요? 뭐 그렇다면야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 예측을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가 한태술을 죽이거나 막으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강서해였습니다. 그녀가 죽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미래. 그렇기에 시그마는 오직 목표를 한태술로만 맞춰두고 그를 죽이거나 업로더 개발을 하지 못하게끔만 막는 거겠죠. 아마도 서해의 아빠가 서해가 태술을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딸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시그마의 일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네요. 디스토피아라는 세계 속의 생존을 위한 수련일 수도 있지만 서해에게 전투 기술을 알려준 것 또한 그녀가 과거로 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그마에 대한 뇌피셜을 열심히 뿌려봤는데요. 뇌피셜은 어디까지나 뇌피셜이니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회 때도 그렇고 2회에서도 그렇고 서의 몸이 가끔 지지직거리면서 사라지는데 왠지 저는 이것이 타임머신 이름이 업로더인 것과 관련이 있는 듯 싶은데요. 아마도 사람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억, 그러니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인 듯한데 매트릭스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2회가 막 끝났을 뿐인데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통해 흥미를 끌었던 멀티버스, 양자역학, 시간여행에 관한 스토리라서 확실히 재미를 넘어선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드라마네요. 과연 다음 주에 공개될 성동일의 아시아마트는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지 리뷰어즈는 시즈푸스 3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